지난 10월 26일 롯데자이언츠가 안경 에이스 투수 박세훈 선수와 5년 총액 90억 원의 BFA 장기 계약을 맺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KBO 리그 역대 6번째 BFA 장기 계약 사례이지만 롯데 구단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구단이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정말 크다는 걸 의미하겠는데요.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내년 시즌 마운드에 오를 롯데자이언츠의 박세훈 선수를 전화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 팀 롯데자이언츠와 또 장기 계약을 맺게 된 투수 박세웅이라고 합니다. 아, 목소리 톤이 높네요. 예. 뭐 돈 들어왔더나?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빨리빨리 넣어달라 그래. 장기 계약 이야기가 제가 구단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즌 초부터 계속 있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구단에서는 어떠한 준비 과정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는 중반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예상하셨어요? 크게는 못했는데 일단은 제가 군 문제도 있고 이것저것 걸린 게 많다 보니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얘기가 나와가지고 계약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BF의 장기 계약을 좀 체결했는데 지금 뭐 소감이 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어요. 후련한 마음도 좀 큰 것 같고 책임감도 더 많이 따를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감정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서만 야구를 잘 한다 보다 그 중간 정도의 나이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 형들이 끌어줄 때 잘 따라가고 밑에 동생들도 잘 끌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군대 빼고 정상적으로 간다면 내년 시즌 마치면 FA 자격을 얻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세훈 선수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에 그 다른 팀 선수들의 단연 계약이 영향을 분명히 미쳤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했는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저도 이 단연 계약이라는 게 나한테도 이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올 시즌 이렇게 마치고 바로 이렇게 계약이 체결을 하게 돼가지고 또 다른 기분이었던 것 같고 또 1년만 하면 또 FA가 된다는 자격도 있었고 한데 FA 시장에 나가서 어느 정도인지 한번 평가받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본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또 팀을 한 번 더 옮긴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저희 팀 선배님들의 선발 투수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던 기록들도 이 기록을 내가 가지고 은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장기 계약 오퍼가 오니까 그런 욕심도 생겨서 계약을 또 선택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선배들의 그 기록 중에서 어떤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셨어요? 선발 투수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록들이 승, 이닝, 탈삼진 뭐 이런 거더라고요. 이닝적인 부분도 좀 욕심이 나고 팀 내 승리도 좀 많이 욕심이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상무 야구단의 1차 전형에 합격한 상태였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가 결국은 내년 시즌에도 롯데에서 계속 마운드에 오르는 걸로. 네, 그렇다면 이후에는 현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아시안게임 통해서 뭐 금메달 따야지만 병역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현역을 가게 되면 야구를 또 1년 반 정도 휴식기를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상무를 가게 되더라도 내년 시즌에 팀에서 야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돌아와서 올해 야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생겼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박세훈 선수도 분명히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일본 야구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군 복무를 하고 나서 이러면 나이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접어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뭐 제가 FA는 아니지만 이렇게 단연 계약을 거치면서 옛날에는 막연히 그냥 FA를 다가온 형들이나 FA를 신청한 형들 보고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 FA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나 이런 힘듦이 있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부분을 또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2015년 롯데 이적한 이후 벌써 7년이나 좀 시간이 흘렀는데 올 시즌을 통해서 1군 누적 1000이닝을 돌파했습니다. 본인 알고 있었어요? 1000이닝을 맞추고 시즌을 마감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였어가지고 1000이닝은 기록은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좀 개인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목표를 가지고 설정을 좀 하는 스타일인 것 같네요. 그럼 그죠? 네, 구체적으로 조금 설정을 조금 하는 편이긴 합니다. 2015년 시즌 중이었으니까 시즌을 포함하면 8시즌. 횟수로는 8시즌이죠. 네, 8년이죠. 그쵸? 네. 아, 네. 당시 처음에 KT에서 롯데 완전히 거리도 굉장히 멀고요. 트레이드는 사실 어린 나이에 였기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당시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트레이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얼떨떨한 좀 기분이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이제 팀에 합류하고 훈련을 하고 시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해 나갔던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응을 되게 빨리 한 것 같은 굉장히. 느낌이 돼요. 나는 원래부터 원래 롯데 선수. 맞아. 나도 그래. 나도. 롯데부터 있었던 것 네. 같아. 네. 사실 KT에는 1군에는 2달도 채 안 있다가 이제 트레이드 되다 보니까 네. 롯데 팬 분들도 처음 있었던 선수처럼 대해 주시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박세웅 선수가 참 좋아요. 왜요? 박세웅 선수 때문에 야구는 1년은 더 한 것 같아요. 제가 박세웅 선수 걸 잘 쳤어요. 아, 정말. 네. 홈런도 되게 여러 개 맞은 것 같고 아, 진짜 피홈런도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어. 이게 대전에서 1회 선두타자 홈런 맞았는데 네. 그 다음 일주일 뒤에 사직에서 또 붙은 거야. 아 맞아요. 또 넘어왔어. 예. 저한테 잘 쳤던 선배님이 몇 분 계셨어가지고 야구를 이제 안 하시니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정근우 선배 말고도 또 누가 기억나세요? 박세우 선수한테 강했던 타자들. 박용택 선배님도 이제 은퇴를 하셨었는데 제 볼 또 잘 치셨던 선배님이시고 그러면 최강 야구로 갈 때 한번 흔들래요? 제가 그 승률에 기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또 부침도 많이 있었어요. 뭐 2017년 들어서 12승을 달성하면서 커리어의 시즌을 보내긴 했지만 2015년, 2016년도 힘들었고 또 팔꿈치 통증으로 이제 2018년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잖아요. 네, 수술과 재활을 마치고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꾸준히 로테이션을 돌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박세훈 선수한테는 어떤 기억들로 남아 있을까요? 17년도에 커리어에서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내고 2018년, 2019년도 2년을 이제 반년 시즌밖에 못 뛰었다는 게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팀의 보탬이 되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했고 저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좀 더 많은 이닝이나 승 이런 걸 좀 더 쌓을 수 있었던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시기에 부상이 왔다는 게 더 다행일 수도 있잖아. 오히려 그때 아팠어서 지금은 안 아프고 야구를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끔 들긴 합니다. 3년째 잘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상으로 인해서 마운드에서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그거를 또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18년, 2019년 합쳐서 4승이죠. 네, 그 기록이 어떻게 보면 박세훈 선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기록도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2018년 시즌 때는 전반기 시즌 재활만 거치고 1군에 합류를 했는데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스피드도 안 나오고 제구나 변화구의 예리함이나 그런 것도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너무 답답함도 크고 제 자신한테 너무 크게 실망한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18년 시즌이 끝나고 수술을 하고 뼈조각 수술 치고 재활 기간을 되게 오래 가져갔던 부분도 구단에서 좀 더 확실하게 하자라는 그러다 보니까 그전보다 스피드도 조금 좋아지고 제구력도 조금씩 좋아지면서 다시 희망을 봤던 절반의 시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아픔을 거쳐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3년간 꾸준히 로테이션을 돌았는데 3년 연속 규정 이닝 이상을 던지면서 국내 선발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이 3년 동안 네가 제일 많이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쑥스러워가지고 농담을 하는 게 그때는 현종이 형이랑 광현이 형이 다 저기 미국 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농담도 하고 하는데 제가 능력을 발휘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닝을 제일 크게 목표로 잡는 것 같은데 선발 투수로서 이닝이라는 게 제가 많이 던질수록 이제 중간 투수에 대한 과부하도 줄어들 거고 제가 한 경기를 책임질 수 있는 투수가 되고 싶다라는 게 제일 큰 목표라서 그 이닝에 대한 자부심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그 예전 박세웅 선수를 보면 꾸역꾸역 던지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지금 자기 자신만의 뭔가 자신감이 딱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2017년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그리고 지난해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면서 태극마크를 한번 달고 나니까 뭐 좀 뭔가 뭐 변화가 된 게 좀 있나요? 대표팀을 다녀오면서 너무 제 야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었고 마음가짐부터가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작년 올림픽을 가면서 차우찬 선수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볼이 좋든 안 좋든을 떠나서 마운드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버티면 된다라는 얘기를 거의 매일 같이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조금 초반에 실점이 많고 그러면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다라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팀 내에 이제 2명의 외국인 투수가 있잖아요. 그 외국인 투수들한테 조금 다른 투수들 다 선발 투수들끼리 뭔가 서로 의지를 하는 편인지 아니면 그냥 각자 내 역할을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편이세요? 여러 외국인 선수도 만나보고 했는데 운동을 하는 루틴을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루틴이 있지만 매번 비시즌 기간에 조금씩 수정해보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부분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시도는 다 해보고 맞으면 제 걸로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활약했던 외국인 투수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선수가 누구였어요? 일단 스트레일리 선수, 레일리 선수도 있고 이번에 찰리 반즈 요 선수들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루틴, 자세나 이런 게 정해져 있고 딱 한 것 같더라고요. 좀 인상 깊었던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반주 선수랑 트레일리 선수랑은 내년에도 같이 가면 참 좋겠네요. 무엇보다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선발해서 올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면 팀이 좀 더 좋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세웅 선수 일부 팬들은 항상 봄에만 야구를 잘한다고 해서 봄대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롯데맨으로서 사실 성적에 대한 부담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시즌 초에 희망을 보다가 떨어지고 마지막까지 4위 싸움, 5위 싸움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고비들을 못 넘기는 게 너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너무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17년도 때 준 플레이오프를 해보고 나서 이제는 그때 같이 야구를 했던 선수들이 몇 명 남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더 빨리 가을 야구를 또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떠났잖아요. 후배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너무 큰 버팀목이셨던 선배님이 빠져나가는 거에 있어서 아쉬움도 크고 어떻게 그 자리를 우리가 잘 메워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고 선배님께도 더 좋은 성적으로 보내드렸으면 더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있었을 건데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이대호 선수한테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내년에는 팀에서 중간에서 어떻게 좀 변하고 싶어요? 이제는 누구한테 기대려고 해도 안 되고 저희들끼리 다 하나가 돼서 해야 되는데 그 가교 역할을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중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투수에는 저랑 김원중 선수, 김유영 선수인 것 같고 투수들이 야수들 힘든 거 있으면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고 야수들도 투수가 힘든 거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게 상호작용을 잘 해야지 좋은 플레이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용수 코치님 모셨잖아요. 네. 배용수 코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뭐 여쭤보고 싶은 거나 또 조언을 좀 듣고 싶은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코치님은 투수로서 강속구 투수도 해보셨고 변화구로서 맞춰잡는 투수의 유형도 해보셨고 100승 이상 하신 레전드 투수이신데 그런 노하우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올해 할 수 있었던 몸 관리 방법이나 컨디셔닝에 대한 방법 이런 걸 좀 많이 여쭙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상동에서 곡소리 많이 나죠. 예, 저도 곡소리 많이 내다가 왔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최근 몇 년 동안에 박세웅 선수를 비롯해서 외국인 선수를 제외하고 포지션을 잡고 운영이 되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시즌 후반에 항상 흔들리지 않냐 롯데자이언츠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투수층이 뎁스가 좀 약한가요? 본인이 생각할 때? 투수진의 뎁스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올 시즌만 되돌아보더라도 공이 145 밑으로 떨어지는 선수들이 없을 정도로 구위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그 공을 선수 본인이 활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고 사실 저희가 필승조만 놓고 보더라도 승민이 형이나 최준용 선수도 있고 김원중 선수 뭐 이렇게 빠른 볼 유형의 선수들이 많고 뎁스가 약하다고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뎁스가 약하다고 표현을 한 게 이 기복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좋을 때는 확 좋았다가 안 좋을 때는 확 안 좋았다가. 그전에는 제가 좀 제 거 하기 바빴다라면 이제는 동생들, 형들 좀 더 챙길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손승락 선배가 마운드에서 이렇게 약간 인사를 하고 더가웃 들어갔을 때 박세웅 선수랑 포옹하고 그때 그렇게 울었던 거죠? 예. 근데 박세웅 선수는 당시에 손승락 선배가 그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거보다 그냥 그
재활 캠프를 갔었을 때 문규현 코치님도 같이 가셨어가지고 너무 훈련량도 많고 힘들게 해오던 그거를 다 버텨서 코치님이랑 같이 이제 시즌을 마무리 짓는다는 생각에 눈물이 막 나고 있는데 이제 손순환 선배님께서 그 마운드에서 그렇게 하고 내려오시니까 시즌을 좀 더 오래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라는 그런 것들이 확 몰려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박세웅 선수의 개인적인 부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손순환 선수의 그 장면이 눈에 들어왔던 거군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돌고 돌아서 그 선배가 지금은 기아 2군 감독이 되셨는데 어떠세요? 저희 선배님으로 계셨을 때도 운동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워낙 철저하게 정립되어 있는 선배님이셨어가지고 투수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끝으로 롯데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편안하게 한번 해주세요. 일단 5년 동안 너무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아가지고 팬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스럽고 내년 시즌에는 거짓말이 아닌 진짜 좋은 성적, 좋은 모습으로 또 팬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는 거에 또 보답하도록 또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웅 선수 인터뷰 깊이가 있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 아쉬웠던 부분을 잘 보완해서 내년 시즌 본인의 말대로 롯데 팬들에게 많은 좋은 소식만 가득 전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올 시즌 롯데 자이언츠의 행보가 심상치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박세웅 선수가 포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박세웅 선수를 단연 계약으로 잡으면서 FA를 무조건 잡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보수 쪽이 좀 약하다고 또 그렇죠.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양의지 선수나 유광남 선수나 뭐 박동훈 선수나 문을 두드려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문을 두드리면 실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롯데 지주가 지난 10월 27일 이사회를 열고요. 롯데자이언츠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190억 원의 유상증자를 의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선수 계약 및 외부 영입 등 전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라고 밝혀졌는데요. 박세웅 선수를 5년에 90억 원에 잡았다면 박세웅 선수와 호흡을 맞출 만한 포수가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롯데가 올 시즌 포수 영입에 나서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어요. 그렇다면 롯데가 양의지 선수를 잡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롯데는 양의지 선수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의지 선수가 포수로서 수비할 수 있는 경기가 120경기도 어려울 거예요. 아, 거의 100경기 수준으로 보고 가야죠. 그렇다면 지명타자로 나서야 되는데 사실 이대호 선수가 올 시즌 그렇게 좋은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지명타자로 나섰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은퇴를 했거든요. 네. 그럼 롯데가 과연 거액을 주고 영입을 했을 때 양의지 선수한테 원하는 게 과연 지명타자일까요? 지명타자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롯데가 부담을 안고서 리스크를 안고서 가기에는 희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한 가지만 정확한 건 롯데는 이번 스토브 리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설 거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양의지 선수는 좀 약간 물음표? 제가 보기에는 뭐 유광남 선수도 롯데 뭐 소문은 다 들고 돌지만 정말 이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진짜 궁금합니다. 제가 박세웅 선수 인터뷰를 전하면서 롯데의 포수 영입 관련해서도 살짝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 2군 감독 손승락입니다.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